자, 오늘은 소송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당할 때도 있고 진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는데 과연 이럴 때 과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 증거가 명확하게 갖춰져 있다. 그리고 그렇게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뭐 임대차 계약 사건이라든지 매매 계약 사건, 뭐 금전 소비 대차, 돈을 빌려준 사건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님 할 필요가 없죠. 본인이 직접 하신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그와 달리 판단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했다고 해서 내가 선임해야 된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비용이 낭비되는 거죠. 근데 그 명확한 증거라는 거는 뭐냐 했을 때 증인의 증언이라든지 또는 녹취록 이런 거는 반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증거는 서증이라고 하죠. 서류로 된 증거.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가 있다거나 임대차 계약서가 명확하게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인이 있다. 기명, 그러니까 그 서명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변호사 선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법적인 분쟁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는 미리 상대방으로부터 뭐 각서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서면으로 그걸 받아내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공증, 인증 이런 게 법무법인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게 꼭 필요하냐? 서면 뭐 유언이나 이런 경우에는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증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만은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나 또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돈을 빌려주는 거 이런 경우에는 뭐 그 공증을 받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문제될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그 만약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아.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긴 한데 하여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공증을 받으신 거랑 공증 안 받으신 거랑 크게 법원에서 증거와 관련돼서 큰 차이는 많지 않다. 차이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형사사건. 그러니까 이 변호사 선임과 선임하지 않은 것과 형량의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 그러니까 회사 정리 절차라든지 또는 뭐 파산이나 개인 회생 이런 절차들은 실제로 개인이 아무리 네이버나 이런 걸 찾아본다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또는 뭐 개인 회생이나 이런 거는 법무사도 가능하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세 번째로 명확한 증거가 갖춰져 있지 않은 사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은 판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여러 가지 판사들의 어떤 그 심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 정황 증거도 하고 간접 증거라고도 하는데 이런 간접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그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은 하기 힘들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형사 사건으로 예를 든다면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가 강도 상해를 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변호사 선임 없이 증거 제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경우에는 뭐 징역 한 7년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변호사가 선임돼서 그 변호사가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잘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토리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도 잘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이 왜 강도 상해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한테 억울한 점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은 장량감경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들을 판사가 종합적으로 해서 형량을 매우 감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이성남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나와 있죠. 실제로 실무에서는 더 심하게 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 선임할 때 개인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있고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때가 있고 대형 로펌에 가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로펌에 가서 선임하는 경우 로펌 그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게 더 좋은 이유는 그 대형 로펌에는 그 사건이 오면 그 팀이 맡게 되거든요. 근데 그 팀에 변호사가 여러 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스토리를 잘 짜준단 말이에요. 스토리 라인을 잘 짜가지고 간접 증거도 여러 가지 증거조사 그 사무직원들을 통해서 증거조사를 해가지고 간접 증거도 해서 그 스토리 라인을 딱 증명을 어느 정도 해주면은 형량이 매우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변호사인 경우에는 개인 변호사가 자기 생각만으로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도 뭐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개인 변호사보다는 로펌에 가는 게 훨씬 낫긴 하죠. 비용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좀 로펌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단지 이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긴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애매한 사건, 증거도 명확치 않고 형사 사건이나 이런 사건인데 판사가 이제 결정하는데 그 판사의 가장 친한 후배 변호사가 있어. 정말 친한 후배 변호사는 정말 친한 친구 변호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개인 변호사라도 그 사람을 선임하는 게 당연히 소송에서 유리하죠. 여러분들이 판사야. 여러분들이 판사야. 근데 그 친구만 생각하면 항상 애틋해. 내가 고시 공부할 때 항상 나한테 커피도 사주고 내가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복사도 해주고 했던 후배인데 같이 스터디했던 후배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판사가 됐고 이 친구는 후배 변호사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형 나 이거 잘 징역 2년 이하로 안 나오면 나 파산해서 나 한강에 뛰어내릴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야 새끼야 가!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은 마음이 쾌하잖아요. 근데 거의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특별하게 사건 아주 이제 복잡한 사건이가 이런 경우에는 로펌을 맡기신 이렇긴 하지만은 만약 그 판사와 가장 친한 후배나 선배 변호사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후배나 친구 변호사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변호사한테 선임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말씀은 또 상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